자, 진도는 잘 나가고 있는지 학교에서 10번 이후에 더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10일 나왔어요. 11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 있잖아. 그거는 시험 범위 맞지? 꿈에 다니는 길이 해서 천사인쌤 모의고사 올려주신 거 그것도 시험 범위 맞죠? 그죠? 오늘 자료 나가니까 문제풀이까지 같이 병행을 합시다. 그러면 다터부터 긴말 없이 5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논박가락 내고 뒤에 뭐라고 적고 가셔야 되죠? 갈래 세트, 통일성을 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맞습니다. 적혀져 있네요.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조선 중후기 서민계층의 창작의 계층이고 향유 계층이 서민이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임진왜란 경험하고요. 시민들의 의식이,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을 하다. 성장된 서민의식에서 양반계층에 대한 희화화, 풍자랑 해악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게 사설시조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난다라면 바로 10번 가는데요. 약간 브이로그예요. 서술자가, 시적하자가 관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찰자의 시점인지 아니면 농민의 시각인지 그걸 이제 한번 느껴보시는 걸로 만점 노트 한번 갑니다. 갈래는 사설시도 했었나? 여기까지 브이로그 얘기했나요? 네네네. 첫 번째 가작품까지 해놨 거네요. 그죠? 많이 나갔네. 다 잘해라고? 나도 다 했나? 나는 그러면 춘향전이랑 좀 닮았다라고 생각을 좀 해놓읍시다. 1등급 정리를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갈게. 1등급 정리 보면 두터비가 마치 누구랑 닮았다? 변사또랑 닮은 것 같아. 파리는 힘없는 백성은 춘향이한테 착취와 수탈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고? 라고 하면 수청을 요구를 합니다. 진도에 이번에 들어갈 거거든요. 송민기까지 빼고 나면 춘향전이 나와서 한번 언급을 해본다면 두터비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중간 관리의 모습을 보인다. 두터비는 착취와 술탈을 일삼는 탐관오리다라고 했을 때 변사또 파리의 힘없는 백성은 착취와 수탈의 대상 춘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두터비를 벌하러 온 자 중앙의 관리 외세의 힘이라고 하면 어사또 이몽룡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거를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작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와우, 다에서는 위에다가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좀 적어줘.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올 내용은 뭐다?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표현 기법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우야, 왜 이렇게 우리 안 보였지? 미안해. 시우를 오시. 시우를 좀 찾았었는데 머리 있을 줄이야. 몰랐다. 미안하다, 시우야. 알았지? 나무도 바위도 없는 시작하겠습니다. 갈래는 사설시조, 주제는 인과 이별한 절망적인 슬픔인데 비교법을 꼭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의 첫 번째 표현기법 진짜 겁나 중요하거든요. 점층, 열거, 비교, 과장,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까투리한테 너 요강에 똥 싸는 거야. 도사공한테 너 꿀 빠는겨 라고 비교하면서 엊그제 님을 여인 내가 가장 절박하다. 화자의 절박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엇을 통해서 설상가상의 점측법과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비교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자의 절박함을 강조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지? 비교법이라고 좀 적어놔줘. 비교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강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서오세요.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 나무도 바위도 없다라고 하면 숨을 곳이 없지 민둥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라고 했을 때 몸을 숨길 곳이 없는 곳이구나. 이 산에서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마음과 까투리의 안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바꿔주세요. 까투리 이제 죽겠네. 매한테 쫓기고 있는데 숨을 곳이 없다면 오늘 까투리는 매 반찬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사자성어 뭐 할 거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지. 사자성어 좀 적고 갈까?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 이제 까투리는 밥이 되는 거야. 누구의? 내 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100척이나 되는 긴 장대의 머리 부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봐봐. 죽을 위기를 나타내는 사자성어 100척 간두. 다 위태로움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100척 간두의 순간이다. 사자성어 안 가르쳐 주셨나요?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안 가르쳐 주셨어도 좀 참조는 삼아 놓자. 절체절명의 위기, 백척간두의 상황, 또 생각나는 거 없어? 죽을 만큼 급박한 위기의 상황을 나타낼 때 눈썹에 불이 붙었습니다. 초미지급, 눈썹이 타들어가는 상황, 초미지급.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뭐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도 돼. 사면초가. 사면초가 좋습니다. 오이. 사면초가 통과. 그리고 또 하나 더 라고 하면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 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알아둔다 생각하시고 풍전등화, 초미지급, 절체절명의 순간,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여기 앉을래? 오케이. 그러면 계속 갑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내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마음. 그래서 그 까투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건 비교대상 1번이 되고, 대천바다 한가운데라고 하면 진짜 넓은 바다 한가운데. 두 번째 도사공의 상황으로 가보자. 1천석을 배에 돌을 실었어. 1천석에 돌을 실은 배에서 상황을 봐봐. 노도 잃어버렸지, 닷도 잃어버렸지, 용총도 꺾였지, 돛대도 꺾였지, 치도 빠졌지. 바람 불어서 물결이 뒤섞어지는데 안개 뒤섞어서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머득하게 어두워지고 저물어가고 천지정막이 있으면 사자성어가 좀 그러니까 이 단어 뜻이 나올 것 같아. 천지정막에다가 별표 3개. 천지가 적막하다. 천지는 고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다음 거에 별표 3개를 하고 싶었는데 미안해 너무 질러버렸다. 천지 적막까지 같이 기억해 놓자. 천지 적막하다라고 하면 천지가 고요한 상태에 까치노을을 진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휘에서 까치노을이라고 하면 무슨 뜻으로 기억해 놓자? 사나운 파도 떴는데 수적하면 뭐라고요?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 도사공의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다 해당됩니다. 풍전등화, 초미지급, 절체절명, 백척간두, 사면초가의 상황이고, 그리고 도사공의 상황이 콤보가 너무 터졌어. 대천바다 한가운데 1천석에 돌을 실은 그 상황, 1천석을 실은 상황도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노도가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총도 꺾이고 도대도 꺾이고 치도 빠지고 바람이 불어서 물결치고 계속 마이너스의 콤보니까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설상가상 문제가 나왔더라고. 그치? 반대말도 가르쳐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놓자. 1번의 금상첨화는 좋은데 또 좋은 것에 콤보가 터졌을 때 금상첨화, 마이너스가 더해질 때 설상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다면 그렇게 도사공의 마음과 위급하고 절박한 비교대상 2번째 도사공. 그리고 엊그제 니물령이 내안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어따다가 가을하리오 라고 하면요, 어따다가 비교할래 너네들은 꿀빠른겨 라고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심정입니다.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까투리의 마음과 도사공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둘 다 위급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대상과 비교를 해서 그들보다 내가 더 라고 얘기하는 시적 화자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가보실까요? 가와 나는 시적 대상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괜찮은 선지인 것 같다. 가에서 시적 대상의 행동 밑줄 한번 끄고 가자. 시적 대상의 행동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가에서는 밭일에 기운 메고 난 후에 산에 들어가서 무림산 중에서 삭정이 마을을 섭을 비거니 버이거니 지게 위에 짊어서 지팡이에 받쳐두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은 거, 두터비의 시적 대상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 맞지? 그럼 다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현장감을 살리고 있는데 무엇을 묘사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다는 상황의 묘사다라는 거. 쌤이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했었나요?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어렵고. 1번에 다라고 좀 적어주세요. 가와 나는 시적 대상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면 다는 뭐를? 시적 대상의 상황을, 시적 대상의 상황을 묘사라고 적자. 상황을 묘사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다는 어떻다고요? 시적 대상의 상황을 묘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니 현장감이 살아난다라고 좀 적어주자고요. 다는 시적 대상의 행동이 아니라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장감이 잘 살아나네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되게 구체적이다. 되게 현장감이 넘친다. 어떤 부분에서 그래? 라고 하면 얘는 대상, 상황.
가와 나는 대상의 행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 좀 같이 더불어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선지를 좀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니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문제 한번 가시죠. 보기 박스 잘 보자. 사살시조는 서민들의 일상과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아내었다. 꼭 기억해줘. 서민의 문학이라는 거. 이러한 작품들은 자연을 노동의 현장으로 그리며 맞아. 가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삭다리, 마른 섭, 비거니, 거이거니 했잖아. 기음도 맺잖아. 그지? 그리고 그 현장을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죠. 고단한 노동 중에서도 여유를 느끼는 거. 콧노래 부르면서 이갈고 하더라 하면서 내려왔잖아. 그런 여유를 즐기는 서민들의 모습이 그려지더라. 그러면 적절한 선지 다 끄덕끄덕 하시고요. 5번만 고치고 갑시다. 석양이 제 넘어갈지 밑에다가 그냥 시간의 경과라고 좀 적어줘. 시간의 경과니까 해가 넘어가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좀 기억해 놓으시고 4번의 다른 시조가 다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1, 2, 4, 5까지 다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색 밑에다가는 고려 유신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고려에 남아있는 신화 고려 유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고려 유신 1번부터 갑니다. 백설이 잦아진 고래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백설이 막 퍼붓다가 이 백설이 잦아든 골짜기 어떤 공간이겠지. 거기에 구름이 머흐레라. 머흐레라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현대어 뜻풀이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네. 머흐레라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험하구나 라고 바꿔놓자. 머흐레라라고 하면 험하구나. 그러면 험한 구름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그러면 고려 유신이 이세계 입장에서 마이너스의 구름 떼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우리 송민곡에서 구름, 안개, 물결, 바람 정치적인 적이었지 그치? 맞아. 여기에서도 구름이 정치적인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려 유신 이세계 입장에서 구름은 뭐라고 생각하자? 이성계 일파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구름이 위에다가는 이성계 일파가 꽉 끼었어. 그럼 아무래도 백설이 잦아든 골은 고려겠지 그치? 고려의 정치적인 상황이 나라의 상황이 이성계 일파가 득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매화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충신. 고려 충신 어느 곳에 피었는고 고려 충신들 다 어디에 가는고? 석양에 라고 하면 상승 이미지예요 하강 이미지예요 석양은? 맞습니다. 그래서 석양은 하강 고려의 몰락이라고 적어 놓을까요? 하강적 이미지라고도 적어 놓으시고 고려의 몰락 속에서 갈꽃몰라 하노라. 갈꽃몰라 하노라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라는 거에서 방황하고 있는 고려 유신이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로 넣으셔야 돼요.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이성계 일파가 득세를 하고 있는 고려 상황에 반가운 매화 고려의 중심들은 어느 곳에 피었는지 찾을 수가 없구나. 석양에 고려의 몰락 속에서 홀로 서서 갈꽃몰라 하고 있는 고려의 유신의 안타까운 방황의 마음. 괜찮다면 2번으로 갈게요. 이직입니다.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이때 웃지 마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소겠지. 조소 비웃지 마라. 디스하지 마라. 까마귀의 검은색에 백로 네가 디스할 분번이 못 된다. 짬이 못 된다. 왜? 근거 밑줄 쭉 끌게. 까마귀가 비록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검을 쏘냐 밑에다가는 설이 당연히 떠올리셔야죠. 그죠? 까마귀가 겉이 시꺼먼 존재라 할지라도 속만큼은 어떻다는 거야? 청렴하다는 거야. 깨끗한 백로 너보다도 까마귀가 속이 더 청렴하다. 속이 더 청렴한 존재 까마귀입니다. 비록 겉이 검다 하더라도 속조차 검을 쏘냐라는 서리적인 표현으로 까마귀는 청렴하다. 청렴한 존재다. 아마도 겉이 희고 속이 검은 것은 겉이 희고 속 검은 것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사자성어 바꿔볼까? 겉이 희면서도 속이 검은 것 사자성어로 바꿔볼까? 맞습니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꼭 좀 기억해줘. 표리부동한 존재는 너뿐인가 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때 너는 뭐야? 백로. 백로 너는 표리부동이야 라는 것으로 너가 표리부동한 주제에 지금 까마귀의 겉과 속이 같은 비록 겉이 검다 하더라도 속이 청렴한 까마귀를 네가 어찌 디스를 할 수가 있겠어 라는 것으로 백로에 대한 비판입니다. 백로의 표리부동함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3번에 약육강식의 관계죠. 장공에 떴는 샥 소리개가 살피면 무슨 일이고 소리개가 지금 뭔가 관찰을 하고 있어. 날아다니면서 썩은 지에다가 동그라미 먹잇감이야. 빙빙 돌고 가지를 않는구나. 만일에 공항을 만나면 웃음이 될까 하노라. 약육강식의 관계에서 그냥
최상위에서의 봉황, 중간층의 소리개, 그리고 하위에 지니까 그냥 답은 3번이고요. 이 시조는 그렇게 내용이 뚜렷하게 뭐 기억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4번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방석 내지 말을 낙엽엔들 못 앉으랴. 앉으랴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어놔야 되지? 덜이. 그럼 집방석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낙엽은 플러스 마이너스. 화자에게는 미안해. 집방석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낙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줘야지, 그지? 집방석 내지 마라 슬래시 낙엽엔들 못 앉으랴. 그럼 집방석은 마이너스, 낙엽에다가 플러스, 솔불을 켜지 마라. 솔불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제진 달이 돋아온다. 어제진 달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시적 하자는 인위적인 집방석과 솔불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무엇만으로도 만족한다? 낙엽과 달로 충분하다. 아이야, 박주 산채 없다 하지 말고 내어라. 박주 산채, 맛이 없는 술에 산나물이니까 박주 산채에 비슷한 사자성어, 이걸 먹으면서 살아가는 시적 하자의 삶의 태도 적어놓자. 아이야, 박주 산채 없다 하지 말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내어라 라고 하면 하자의 삶의 태도 사자성어로 바꿔주세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가 지어서 나락간 다락간 정통한테 맡겨두고 강사는 드릴 데 없으면 병풍처럼 불러두고 보자 라는 안분지조. 거기는 물화일체가 더 맞았더라죠. 사실 10년을 경영하여서는 물화일체이지만 삶의 태도가 집방석 없다 하지 말고 박주 산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시적 하자의 삶의 태도 안분지조. 그리고 안빈낙도. 상충곡이랑 시적 하자의 삶의 태도 딱 닮았습니다. 안분지조, 안빈낙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벌써 민우가 좀 잠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니 우리 민우? 괜찮지? 오케이, 계속 갈게. 그 다음에 5번에 기니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선지니까 5번만 맞는 말로 고치고 갑시다. 디귿은 니은과 달리, 니은과 달리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극복 가능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디귿이 님녀인 내 마음이 안도감을 느낀다고? 더 절박한 심정이잖아. 기업과 니은의 절체절명과 죽을 위기가 너네 꿀 빠는겨. 엊그제 나는 님을 여였어 라는 거에서 시적 하자는 더 가슴이 아픈 절박한 심정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도감에다가 X 하시죠. 안도감에다가 X 하시고 오케이, 계속 킵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보다 이제 올 사람들 좀 온 것 같으니까 한번 프린트 돌려볼게요. 자, 시작해볼게. 꿈에 다니는 길이 하기 전에 5번 송순의 시조인데요. 송순 좀 전에 10년을 경영하여 했잖아. 송순. 근데 여기에서 좀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 임금님과의 관계야. T.O.는 송순이고 프롬은 이거부터 네, 이거 다 안 받았어요. 하나 부족해요. 오케이. 송순이 T.O.고 프롬은 임금님이야. 임금님이 송순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정치적인 칼바람이 부는 상황에 너는 내 편이지? 너는 나랑 같은 편이지? 같은 마음이지?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시작하자 임금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상이 섞어친 날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풍상이 섞어친 날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바람과 서리가 섞어쳤다. 칼바람이 정치적으로 불어 닥쳤습니다.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한 상황입니다. 풍상이 섞어친 날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마이너스에 가피온 항백화를 북하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송설의 정신. 차가운 서리 바람을 맞으면서도 서리를 맞으면서도 꽃을 피우는 국화. 사자성어로 뭐라고 기억하자 그랬지? 서리 상자 사용해서 황국화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오상고절. 서리의 높은 절개 오상고절. 이건 좀 적고 가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 하셨나 보네요. 선지는. 그래도 기억해놔야 됩니다. 풍상이 섞어친 날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마이너스의 날에 갓 피운 한국화라고 하면 오상고절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서리 속에 꽃을 피우는 독화는 지조와 절개의 송설의 정신을 기억하자. 금의 화분에 가득 담아서 옥당에 보내오니 화자의 거처라고 적자. 옥당 밑에 나가는 화자의 거처. 금의 화분에 가득 담아서 화자의 거처에 보내주시니 도리아라고 하면 복숭아 꽃이랑 살구꽃이거든. 복숭아보 이자는 살구꽃 생각해도 되고요. 오양리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리는 어쨌든지 가변적인 봄꽃이라고 적어놓자.
쉽게 피었다가 쉽게 져버리는 봄꽃이라고 생각하자. 복숭아꽃, 살구꽃, 자두꽃 이런 쉽게 피었다가 쉽게 져버리는 봄꽃의 도리야. 꽃인 척도 하지만 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I know, I see 하는 거에서 님의 뜻에다가 밑줄 그시고 송수 너는 내 편이지 라는 임금님의 마음인 거야. 나의 곁에 있어줘 라는 임금님의 마음으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5번은 안 나올 것 같지만 맥락은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풍상에 섞어친 날에 임금님이 나한테 국화를 보내신 이유는 님의 마음을 알겠구나라고 송순이 알아차린 거야. 너는 나의 오른팔이 되어줘. 너는 나의 정치적 지지자가 되어줘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후원자가 되어줘. 보좌관이 되어줘 라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면서 바로 프린트로 들어갈게요. 이제 11번의 끝번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오케이. 11번 끝까지 다 했네요.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럼 이거는 아예 안 살펴주시는 거죠? 수업 시간에 안 살펴주시고 프린트만 주시는 거예요? 시험범위 아니에요. 아, 시험범위 아니라고 하는 거랑 한다고 하는 거랑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지 그 금요일반 친구들도 똑같이 얘기하던데 시험에 넣는다라고 한 친구들과 아니라고 한 친구들로 나눠졌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들으신 것 같습니까? 모의고사에 있는 배운 지문만 나오고 있어요. 지문만 지금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다른 질문 안 들어가? 다른 질문 그냥 포기하면 들어간다. 자 언중들 이어 더 웅성거리며 얘기를 해보시오. 책이 있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셨죠? 이거 관련 문제는 풀어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관련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좀 눈을 시야를 좀 넓히기 위해서 안 하는 건 좀 찝찝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 번씩 작품들을 알아놓으시고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링크를 걸 수 있는 작품들이라 이걸 좀 무시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 생각에는 문제까지 푸는 거는 자율선택, 하지만 작품을 알아놓는 거는 필수적으로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게요. 꿈에 다니는 길이. 꿈에 다니는 길이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이쪽이죠. 간절한 그리움에다가 밑줄. 얼마나 보고 팠으면 님의 집 앞길이 돌길이 될 정도로 꿈에 돌아다녔대. 닳도록 찾아갔대. 매일 밤. 그게 꿈속인데 말이야. 자취를 남길 수 없는 시적하자의 안타까움의 마음. 이건 그럼 뭐랑 연결시키면 돼? 꿈에 다니는 길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마다 찾아갑니다. 꿈에 라고 했을 때 우리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작품들 중에서 뭐랑 닮았습니까? 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니 얘들아. 멤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세입나면 나처럼 여겨주세요.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의.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님에 대한 사랑의 코드로 읽어주세요. 완전 낯선 작품이 시험지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해의 배경으로 갈게. 만약 꿈에 다니는 길에 자취가 남는다면 사랑하는 님이 자신의 마음 오늘 밤도 찾아간 거야? 라고 알아줄 텐데 꿈이기에 자취를 남길 수 없으니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 작품 읽기에 본문으로 갑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 곧 나랑 시며 옆에다가 뭐라고 적지? 가정법이라고 적자. 꿈에 다니는 길에 자취를 남길 수만 있다면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무디리라. 성로가 돌길이 무뎌지는 이유는 뭐다? 내가 매일 밤 그 돌길을 서성거리거든. 매일 밤 찾아가서 그 돌길을 서성거리거든. 꿈길의 자취, 나의 흔적을 남길 수가 없으니 그것이 쓰러하노라. 그것이 너무 슬픕니다. 감상하기로 다시 갈게요.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 곧 나량이면 이라고 하면 화자는 님을 살아서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꿈에서 님을 만난다라는 점에서 송민곡이랑 좀 일맥한다라고 생각해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그립다면 꿈속에서 만날 수 있을 텐데 나 만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밑줄 현실은 안 돼. 꿈에서 만나는 거야.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리라. 성로라도 다르리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과장. 아무리 돌길을 서성거리다 해도 현실에서도 말이야 돌길은 다를 수가 없어. 아무리 돌길 앞에 서성거리다 하더라도 그 길이 다를 정도는 될 수가 없어. 과장법이야. 꿈길에 자취를 남길 수가 없으니 그것이 너무 슬프다. 밑줄 그다. 쓰러하노라에다가 밑줄 정서의 직접적 표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면서 패스. 현대어 뜻풀이 기억해 놓으세요. 가정과 과장 그리고 정서가 직접적으로 쓰러하노라. 알아놓으시면 참 좋은 작품들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기 위해서 얘 갈래 동그라미만 좀 치고 가자. 코피 나는 거 아니야? 평시도에다가 동그라미 괜찮아?
성격은 연정의 사랑의 노래. 커피 나는 줄 알았어, 순간.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움과 안타까움. 특징 첫 번째 가겠습니다. 가정적 상황에다가 밑줄 그시고, 과정적 표현에다가 밑줄 그시고, 영탄법에다가 동그라미, 임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꿈을 소재로, 꿈에다가 별표. 현재 자신의 곁에 님이 있다 없다? 없어. 밑줄 있다. 곁에 없는 님에다가 밑줄. 이런 걸 우리는 선지에서 임의 부재, 임과의 이별, 불가능한 상황 가정에다가 밑줄. 꿈길에 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런데 이게 한시로 먼저 쓰여졌거든. 한시 몽온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꿈속에 넋에게 자취를 남긴다면 이라는 한시 구절을 가지고 와서 문 앞에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됐을걸 이라는 시적 발상과 유사하게 가지고 왔다. 근데 자취를 남길 수 없으니 그것이 너무 슬프다라는 시적 가자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고요.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마치 뭐랑 닮았다라고 물어보신다면 엊그제 님을 여인 내 마음 어쩌다가 가을하리요 라는 비교법을 통해서 도사공이랑 까투리는 꿀빠는겨라는 시적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강조하는 발상과 좀 닮았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특별한 힘을 낼 수 있는 건 사랑의 힘이죠. 적극적 사랑의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바람도 시어넘고 모두가 다 시어넘어야 되는 험준한 장성령 고개 넘어 당신이 와 있다면 나는 날아갈 거야.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높은 고개. 님이 그 너머에 계신다면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을 수 있겠지요. 다른 애들과 내가 대비적이잖아. 걔네들은 쉬지만 나는 쉬지 않는다. 그래서 간절한 그리움의 코드로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는 연정가입니다. 연정가에다가 밑줄. 바람도 쉬어넘고요.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장성령 고봉, 높은 고개 고봉. 내마저도 이 시어넘는 고개를 사랑하는 님이 와 있다면 단숨에 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가정법으로 사용했군요. 밑줄 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정법에다가 밑줄. 특히 중장에서 매의 종류 나열한다면 매의 종류 나열에다가 밑줄. 이런 열거는 무엇의 특징? 사설 시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니겠어요? 도사공의 상황을 과장, 점층을 통해서 열거했잖아요. 용총도 끊기고 닷도 빠지고 하면서 열거와 과장된 표현 점층적으로 여기에서도 역시 매의 종류가 나열이 됨으로써 발랄하고 동적인 느낌을 주고 장애물 고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장애물인 고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님과의 단절을 유발하는 소재죠.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고개입니다. 반복적으로 제시해서 님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의 의지가 드러나더라. 작품 읽기로 가시죠. 바람도 시어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시어넘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하며 매의 종류 나열이야. 산진이 수진이 회동청 보람에도 다 시어넘는 고봉장성령 고개. 그 너머에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아니 한 번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사용된 표현기법 생각해봐봐.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가정이지 그지? 나는 한 번도 아니 쉬어 넘어가리라. 아니 쉬어는 부정부사 아니는 시어 앞에 있어야 되지 않아? 한 번도 아니 시어 넘어가리라. 도치법 적어주시면서 문장 어순 좀 바로 잡아주세요. 한 번도 아니 시어 넘어가리라 라는 도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상하기에서 끝내버릴게. 바람도 시어넘는 고개고 구름이라도 시어넘는 고개다. 이 고개가 님과 나 사이에 험준한 장애물이야. 장애물에다가 동그라미. 그런데 얘들아, 송민곡에서 바람, 안개, 구름, 물결같이 바람과 구름을 장애물이라고 천성희쌤이 좀 장난질 칠 수도 있겠지요. 바람과 구름은 뭐는 아니다. 장애물은 아님에다가 밑줄 끄시고 되게 얘네들도 이 높은 고개를 시어넘는다는 거야. 화자와 대조된다라고 얘기하지. 나는 안 쉴 건데 바람과 구름은 어때? 쉰다라는 거야. 바람과 구름은 쉬지만 나는 쉬지 않아.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도 다 시어넘는 고봉장성령 고개의 험준함을 쫙 소개했습니다. 매의 종류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매의 종류에다가 밑줄 고개를 정말 잘 넘는 애들인데 고봉장성령 고개 그 너머에 님이 왔다라고 하신다면 한 번도 아니 시어 넘어가리라. 사용된 표현기법 기억해놓자. 초장과 중장에서 의인, 열거, 과장, 점층까지. 점층법에다가 별표. 매의 종류가 계속 콤보가 터졌잖아. 열거에서 점층까지. 얘네들마저도 시어 넘는데 나는 안 쉴 거야. 적극적 사랑의 표출 괜찮습니까? 네, 쌤은 좀 문제도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지금은 좀 시간이 되니까. 자, 사설시조에다가 동그라미. 중정이 듣고 이상 길어지는 거. 연정의 사랑, 님에 대한 그리움과 강렬한 사랑의 의지.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사용된 표현기법 다시 한 번 더. 가정의, 과장, 열거, 점층. 그리고 여러분은 또 뭐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다. 좋지. 과거의 전형적인 여인과는 다르게 그 너머에 너가 오면 나 날아갈 거야. 적극적 태도에다가 밑줄. 없는 일에 대한 사랑을 이런 거 너무 좋죠. 고개 넘는 일에 비유에다가 밑줄. 부재하는 님에 대한 사랑을 고개 넘는 일로 나는 당신을 만난다면 아니시어 넘어가리라. 가정적 상황을 설정해서 님에 대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님에 대한 사랑에다가 밑줄. 그 다음 작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라면 진짜 필수적으로 이거 교과서에서 왜 가야 되는 필수 중에 필수다.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쌤은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를 좀 하셨으면이라 마음이 좀 강하거든요. 니미오마 학원을 너무 중요합니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위에다가 해학. 쌤은 얘랑 두터비 파리물고랑 세트로 딱 내면 알맞다라고 생각해. 두터비 파리물고는 어떤 성격이지? 풍자. 중간관리의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착취와 숙탈에 대한 으아 빡큐 먹어라 라는 풍자. 그런데 니미오마 학원은 정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서민의 눈물로 웃음 닦게 해학의 정신. 그래서 니미오마 하거나 위에다가는 뭐라고? 해학, 낙천 이렇게 좀 기억해보자. 낙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여성 참 매력적인데. 해학과 과정을 통해서 님을 기다리는 안타까움 좋습니다. 님을 기다리는 안타까움에다가 밑줄. 오죽 님이 보고 싶었으면 거머히뜩한 주추리 선대를 님으로 착각했어. 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갈게요.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참 애가 타지. 그 애탄다라는 것이 엉뚱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해. 주추리 3대를 님으로 착각한 나머지 급한 마음에 허둥거리면서 달려갔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해의 배경 한번 빨리 읽을게. 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을 거침없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다. 거침없는 행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 뭐라고 적어야 된다. 시적 대상의 행동 묘사. 그러면 시적 대상의 행동 묘사가 논밭을 갈아 기운 내고 두터비 팔이 물고 니미오마 하고는 세 작품 다 시적 대상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뭐를 구체적인 현장감을 살리는 세 작품이 되겠죠. 봐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식으로 얘도 지금 행동 묘사네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사설시죠. 밑줄 한 번만 더 끌게요. 하자의 거침없는 행동을 사실적으로 해학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네, 주인공 하자의 거침없는 행동 사실적이고 해학적입니다.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화자는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신발을 손에 쥐고 벗어는 가슴 속에 찔러넣고 님비 공비 공비 님비 님비 정방 처방치방 뛰어간단 말이야. 밑줄이 자 주추리 3대를 님으로 착각에다가 밑줄 님이 아니었네 주추리 3대네 하는 멋쩍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초장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님이 갈게 라는 러브콜이 들어왔어. 그래서 저녁을 일찍 지어 먹고 하자는 님을 빨리 보고 싶어서 문지방에 치달아 앉아서 님을 기다리고 있어. 중장에다가 동그라미 문 밖에 나가서 님을 기다리는 하자가 거머히뜩하게 서 있거든. 저것이 님이로구나 싶어서 정신없이 달려나가. 밑줄 그자 정신없이 달려나갔는데에다가 밑줄 이게 이제 행동 묘사가 드러나. 사설 시조다운 열거법이야. 주추리 3대였구나 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샹 하면서 주추리 3대 막 분질러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종장에다가 동그라미 간절한 나머지 착각한 자신의 모습에 겸연쩍어해. 겸연쩍어에다가 밑줄 해녀 밤이기에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남들한테 웃음거리 될 뻔했네 라는 낙천적 성격에다가 밑줄 해학성에다가 밑줄. 그래서 쌤은 두터비 파리물고랑 니미오마 학원이랑 너무너무 두 개가 비교하기에 적절한데 공차가 딱 있거든. 작품 읽기로 갈게요. 니미오마라고 소식을 넣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가서 대문에 나가서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이수로 가액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이수로 가액한다라고 하면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이렇게 이수로 가액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는가 가는가 건너선을 바라봤더니 거머히뜩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자. 임으로 판단이라고 적자. 임으로 판단. 거머히뜩 한 것이 서있건을 니미로다 에다가 밑줄 있자. 니미로다. 님으로 판단한 거죠. 자, 행동묘사 갑니다. 가로 열어야 돼요. 가로 열어야 돼요. 잠 오는 자.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승윤이가 갇힌 것 같은데 승윤이 갇혔는데 잠이 온다라고 하면 서면 쌤이 뒤로 보내줄게. 알았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고선부터 가로 열게.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었어. 신을 벗어서 손에 쥐었어. 변비, 님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밑에 뭐라고 적고 가야 되겠니? 음성 상징어라고 적어줘. 님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천방 음성 상징어로 츤네 마른을 가리지 않고 우당탕탕 건너가서 위령충창에다가 밑줄 끄시고 음성 상징어 우당탕탕 건너가서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정일발을 하려고 견눈으로 흘격봤더니 4학년 요거 아닙니다. 작년 7월 4일 날에 가까웠긴 주추리 3대를 주추리 3대에다가 동그라미 입으로 착각했던 거야. 살뜨리도 날 속였구나. 살뜨리도 물결 표시. 사용된 표현기법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 살뜨리도라고 하면 알뜰살뜰, 알뜰하게도, 살뜰하게도. 어머 어쩜 그렇게 공부를 알뜰살뜰 꼼꼼하게 잘하니. 어머 어쩜 그렇게 알뜰살뜰하셔? 라고 했을 때 알뜰살뜰 칭찬이지. 살뜰하다. 되게 정있게 정성을 다했다.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라고 하면 칭찬하고 싶은 상황이야. 아니 주추리 3대를 분질러 버리고 싶은 상황이야. 그런데 살뜰히도 날 속였다라고 하고 엄지척 해준 것은 살뜰히도 밑에다가 사용된 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적자? 반어라고 좀 적어줘. 살뜰히도 밑에다가는 반어. 어찌 알았지? 반어. 그래서 차차차차차 모처럼 밤일새 망정이지 해가 낮이었다면 남들한테 웃음거리 될 뻔했지 뭐야. 아 차차차차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처럼 밤일시 망정이지 해가 낮이었다면 나무길 뻔하게다. 밑에다 뭐라고 적자? 낙천이라고 적자. 낙천적인 하자의 겸연쩍어 하는 마음. 다와 갑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시죠. 끝이야. 끝이야 얘들아. 뭐 고작 이 세 작품이 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우리가 뭐 시시비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갈게요. 감사하게 한 번만 더 볼게요. 님이 온다 학원을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문지렁이에 치들어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쌈 바라바니 거머 히뜩 서있건을 저것이 님이로다. 그래서 행동묘사 가로로 묶여있지.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벗어서 손에 쥐고 경비, 님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진대만대 가리지 않고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의말 하려고 견눈으로 흘격봤더니 4학년 7월 4일 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뜨리도 날 속였잖아. 반어법에다가 밑줄 모처럼 밤일시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들한테 웃을거리 될 뻔했네. 나는 겸연쩍어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정리하기 갈게요. 현대어 뜻풀이는 방금 지금 쌤이 워낙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사설시조 동그라미 치시고 연정의 해악의 행동을 과장되게 좀 묘사를 했잖아. 성격 묘사, 행동 묘사. 행동 의성어 이태어 밑줄이다. 행동을 의성어 이태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과장되게 묘사. 자연물을 님으로 착각에다가 밑줄. 그 자연물은 뭐라고 생각할 거야? 주추리 3대라고 좀 적어줘. 그렇게까지 날라가 버렸네. 주추리 3대. 행동열거에다가 밑줄.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해악적입니다. 하자의 행동을 낱낱이 그려냈죠. 밑줄이다. 행동을 낱낱이 그려내에다가 밑줄. 두터비 말이 물고 논밭을 갈아 기운 내고 그리고 님이 오마 하거든. 이 세 작품이 다 행동 묘사잖아요. 그리고 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과장되게. 종장에서는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어때? 좀 해악적이고 낙천적으로 드러냈다. 됐어. 이 정도로 봐놓으면 됐어. 오케이. 그러고 그 다음 반에 금요일은 교과서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교과서 넘어가기 전에 11번까지 딱 해놓고 교과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괜찮지? 시작할게요. 그러면 자 설레는 마음으로 10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기다리면 설레잖아요. 너무 중요하다. 11세트도 전부 다 뭐다?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아직 고고로. 사설시조는 굉장히 듣고 이상 길어지는 약간 과장된 확장적인 문체, 열건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자. 굉장히 듣고 이상 길어져. 그런데 이번 시험에 진짜 가장 하이라이트는 백들의 동단지야.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 중에서 가장 개성적이고 가장 출제 요소가 뚜렷한 작품이라고 하면 백들의 동단지야. 백들의 동단지는 무조건 출제야. 이게 시험지에서 딱 이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백들의 동단지에다가 무조건 출제입니다. 그 단어는 현악. 핵심 키포인트는 현악적을 기억해 주세요. 드러날 현자의 학식의 학입니다.
좀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영어 단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판교 사투리 들어보셨습니까? 판교 사투리. 판교 사투리 조사 어미 빼고 전부 다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25년도에서의 학식을 자랑하는 거. 아, 기생충 안 봤어요? 거기에서 그 조여정 아줌마 다 영어로 쓰잖아요. 좀 띄엄띄엄 영어 단어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판교 사투리 지금은 뭐다? 영어.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뭐였을까? 한자어, 사자성어 많이 사용하는 양반들한테 역겨워 그냥 쉬운 말로 해 개젖이라고 해 짜샤라는 시적하자의 현학적 태도에 대한 풍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를 뭐로 기억해야 된다? 현학적 태도에 대한 비판. 현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100% 나옵니다. 현학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현학적 무슨 뜻이라고? 공부 잘하는 척, 똑똑한 척 하는 걸. 감각적 의상어라고 하면 맑은 간장, 청장에 간장게장, 아사삭 먹는 소리, 아스스 위에다가 음성상징어들. 그냥 음성상징어 하면 지금 곰비, 님비, 님비, 곰비라고 하는 댁들의 동단지랑 또 니비오마 학원을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낯선 지문에서 개념을 알고. 우와우! 2번에다가 별표 시 전체 대화체에다가 밑줄 홈쇼핑 상인이랑 지나가는 소비자가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1등급 정리를 미리 읽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쓰는 계절장수 밑줄 있자. 어려운 한자를 쓰는 계절장수에다가 밑줄 계절장수가 서민인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계절장수의 모습이 바로 뭐다? 양반이야. 학식의 허세를 부리는 현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양반이야. 이런 양반의 현학적인 태도를 비꼬고 있다. 현학적 태도에다 별표 3개. 이번 시험에서의 가장 중요 현학적 태도 시험지에 있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태도를 백성들 앞에서 거드름 피우는 양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희화화하는 거야. 풍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A의 대사로 따옴표로 처리할까 아니면 A랑 B로 나눌까 아니면 갑을로 나눌까? 갑과 을로 나눌까? 갑 땡땡 댁들의 동난지 사세요. 갑입니다. 지나가는 을이 뭐라고 물어보죠? 을. 저 장사야, 장수야, 네 황화가 무엇이냐? 황화에다가 동그라미, 네가 팔고 있는 그 물건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외는다, 니은다는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의문형 어미. 3-1이 이번 시험 범위라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거야. 전성희 쌤이 담당 아니고 김상경 쌤인데 교과서 3-1 국어사에서 문법에서 네 그 물건이 무엇이라고 외난다 라고 했을 때 니은다가 뭐라고 해석하셔야 된다? 의문형 어미. 네 선생님 뭐 드릴까요? 맞아요. 정원이. 아 지금 중학생 친구가요? 네. 그래요? 신발 혹시 신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할까? 물어봐야 되겠다. 자 집중합시다. 장수야, 네 물건이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사자, 살 볼 테니까 한번 홍보해봐, PR해봐 라고 하니 갑이 또 얘기를 합니다. 외골내육, 밖에는 뼈고 안에는 고기, 양목, 두 눈이 상천, 하늘을 향했다. 전행후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작은 다리 8개, 큰 다리 2개, 청장에다가는 맑은 간장입니다. 천장 아서막. 그러면 얘들아 외골내육, 양목이 설천, 전행후행, 소아리 8쪽, 대아리 2족.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 개의 모습의 외향묘사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개의 생김새가 어떻다고? 밖에는 딱딱한 뼈에 안에는 고기에 두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작은 다리 8개, 큰 다리 2개. 이런 거 외향묘사라고 하잖아요. 외향묘사. 근데 청장 아사사까지는 외향묘사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거는 외향묘사는 아니야. 부분을 좀 잘 나눠야 돼. 맑은 간장의 아사삭 꼭 좀 기억해줘. 개 씹을 때 나는 소리 아사삭. 동난지 사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이씨 장수야 거북하게 외치지 마. 그냥 개젖이라고 해 짜샤 라는 거에서 개젖 이꼬르 동난지인 거야. 동난지라는 현학적인 표현 대신에 개젖이라고 해 짜샤라고 시적하자는 양반들의 현학적 태도를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청장의 단어 뜻을 좀 기억해줘. 맑은 간장에다가 밑줄 개 뱃속에 있는 푸른 빛깔의 장, 개장을 먹을 때 나는 소리. 그래서 사람들아 동난젓 사세요. 장수야 네 물건이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사자. 밖에는 단단하고 안은 물렁하고요.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하고요. 앞뒤로 가는 작은 발 8개, 큰 발 2개, 푸른 장이 아사사 동난젓 사세요. 장수야 그렇게 거북하게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개젖이라고 하려무나 짜샤.
그리고 나 작품으로 갑니다. 역시 사설시조인데 기발한 발상. 삶의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 화자의 마음이 기발한 발상보다 관념의 구체화로 가슴에 창문을 내서 시름을 확 내보내고 싶대.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뭐라고 적으셔야 됩니까? 관념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 가슴 속에 창문을 내고 싶다. 관념의 구체화. 특징 첫 번째에다가 적어 놓으시죠. 관념의 구체화. 수업 시간에 얘기하셨죠? 관념의 구체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추상적인 대상의 관념의 구체화.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잘라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 구비구비 펼치리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부재하는 시간에 잘라서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왔을 때 길게 오래 함께 하리라 라는 시작하자의 마음이 되게 기발한 발상의 황진이의 노래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노래는 또 뭐라고 생각하자? 가슴에 창문을 내서 시름을 내보낸다. 다 관념의 구체화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밤의 끝을 어떻게 잡겠어요? 이 밤의 끝을 어떻게 잡습니까? 관념의 구체화. 총 맞은 자리에 추억이 흘러넘쳐. 추억이 어떻게 흘러넘치나요? 관념의 구체화. 괜찮습니까? 네. 그럼 본문 내용 비슷한 거 발상 찾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쌤이 준 문제에 있습니다. 사용된 표현 기법은 반복, 열거, 관념의 구체화. 갑니다. AABA. 창내고자, 인의 가슴, 창내고자, AABA. 괜찮니? 여기까지. 자, 종류 갈게. 창문 종류 갈게. 고모장지, 세상갈지, 들장지, 열장지, 양돌적이, 수돌적이, 배목벌새. 여기까지 열거법으로 리듬감 장렬이지.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이거 춘향전의 확장적 문체랑 닮았지? 판소리, 사설이 판소리계 소설이 되는으로써 이런데 사설시조에 다 영향을 받은 거야. 다 비슷한 색깔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을 박는 돌적이의 종류,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벌새,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뚝딱에다가 동그라미 음성상징어 인의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 열거법으로 구체적 소재의 나열에다가 밑줄 현실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봐봐 이거 너무 좋아 밑줄이다. 현실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서민들의 태도에다가 밑줄 야 이 서민들의 정신 봐봐 가슴에 창문을 내가지고 내가 시름을 풀어볼게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죠. 이따가 하에다가 밑줄 몹시 답답할 때면 가슴에 창문을 뭐하고 싶다? 여닫아 볼까 하노라. 1등급 정리 갈게요. 발상 및 표현상의 특징. 여러분 세상살이의 고달픔 때문에 답답한 가슴 꽉 막힐 것 같은 가슴 요새 느끼고 계시죠? 수행평가가 또 쏟아지면 힘을 좀 내주세요. 알았죠? 그 꽉 막힌 가슴을 어디에다 빗대었다? 방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어. 꽉 막힌 마음을 방에다가 빗대어 밑줄 끌게. 방에 빗대고에다가 밑줄 너무 기발하다. 거기에 방이 꽉 막혀 있으니까 창문을 달아서 답답한 심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거야. 밑줄부터 답답한 심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에다가 밑줄 이게 너무 기발해. 그리고 마지막에 중장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양돌적이, 수돌적이 이게 어떻다고? 구체적인 사물을 열거에다가 밑줄 아까 도사공의 상황을 열거하는 것과 다 동일한 사설시조의 중장의 북구이사 곰비, 님비, 님비, 곰비, 님을 만났을 때 달려가는 모습이라든지 다 묘사가 이런 중장 부분에서 이루어지네요. 마지막 작품 갑니다. 바로 갈게요. 기토리 저기토리 불쌍하다 저기토리 어여쁘다가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예쁘다가 아니라 불쌍하다. 역시 AABA 구절 되겠습니다. 기토리 저기토리 어여쁘다 저기토리 깃도라미가 왜 불쌍하지? 어린 깃도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봐봐도 소리 나열하잖아.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맞아. 화자가 슬프니까 깃두라미 소리마저 어떻게 들리는 거야? 슬프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절절히 슬픈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 밑에다가 뭐라고? 감정이입이야. 화자의 감정이 깃두라미의 마디마디 슬픈 소리, 감정이입. 쟤 혼자 울어, 내어 무슨 뜻으로 해석하자고? 가다, 지내다. 사창에다 자그마하게 별표 비단 사자 사용해서 여인의 방의 창문을 사창이라고 합니다. 사창. 그래서 사창에 여인 잠을 살짝 든 잠을 잠깐 든 잠을 또 나다 살뜨리도에다가 별표 알뜰하게 well you did a good job 하고 칭찬하고 싶은 이유가 뭐다? 단어적으로 그 잠을 깨운 거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야. 살뜨리도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된다?
반어법 살뜰하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 새끼가 날 깨웠네 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잘도 날 깨웠구나 라고 하고 싶은 그 심정은 뭐야? 반어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놔둬라. 두어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체념, 수능이라고 적자. 아이 놔둬라 놔둬라. 이 깃두라미 오늘 잡아가지고 막 구워버릴 것이다. 이거 아니라 아이 놔둬라 라고 하면 뭐야? 체념, 좀 수능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놔. 에이 놔둬라. 깃두라미 제 비록 유물이나 하찮은 생명이지만 무인동방의 내 뜻에다가 가로를 묶으시고 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독수공방의 내 뜻 가로를 묶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요맘때 먹어주는 요맘때 네. 오이. 각자의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돌리는 걸로 뒤에는 선택의 여지가 좀 줄어들겠네요. 자, 제 비록 미물이나 무인동방의 내 뜻 가로로 묶으시고 무인동방의 내 뜻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독수공방의 나의 뜻인 거야. 독수공방의 나의 뜻 외로움이죠. 외로움을 아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너뿐인가 저뿐인가 하노라. 내 뜻을 알아주는 존재 깃두라미밖에 없구나. 저뿐에다가 밑줄 끄시고 깃두라미에다가 밑줄 사자성어 꼭 기억해야 돼. 독수공방의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깃두라미 너밖에 없구나. 사용된 표현기법에서는 감정이입도 기억해 주시고 깃두라미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자성어 뭐로 바꾸냐? 동병상련의 대상이다. 그러면 얼른 오른쪽으로 독수공방의 외로움 깃두라미한테 화자가 감정이입했고 살뜰이도에서 반어법 기억하시고 주출이 3대가 살뜰이도 날 속였구에서 반어법도 기억하시고 시어의 의미에서 깃두라미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입니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에다가 밑줄 살뜰이도는 뭐라고 기억해야 된다? 원망을 반어적으로 해다가 밑줄 문제풀이하고 바로 교과서를 좀 더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교과서 독서 지문도 하나 끝났죠? 도시 내부 구조 모델에서 다 핵심 모델하고 또 했죠? 공급 사슬망 채찍표가 나갔습니까? 아, 예. 8번도 했고 9번도 했습니까? 그러면? 오, 이게 좀 빨리 나가고 있네요. 10번은 어때요? 아, 10번까지 했어요. 오, 11번은 안 하고요. 구매구 광고 탐색 11번도 했어요. 이거 상당히 빨리 나가네요. 하나는 숙제로 하는 거고 하나는 수업지로 아, 하는 거. 숙제로 하는 거는 선생님 시험 범위이기는 하지만 읽어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네. 그러면 짝수, 홀수 이런 차이 있습니까? 그냥 그때에 따라서 아, 선생님이 그냥 때에 따라서 랜덤으로. 오케이. 이거 어쨌든 20번까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맞지? 좋았어. 그럼 54 레디. 일단 준비. 아, 54가 아니라 일단 55 문제풀이.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부정적 상황에 대한 하자의 정서나 태도. 하자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야. 근데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태도가 뭐다? 나다야, 나다. 나와 나는 긍정적으로, 해학적으로 이 마이너스의 상황을 다룰 수 있어. 이 마이너스의 상황을 내가 마이너스로 인식하지만 플러스로 대할 수 있어.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다는. 하지만 가는 비판적이죠. 가는 풍자의 비판적이라면 나다는 마이너스를 내가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어. 2번으로 갑니다. 조선 전기의 시조는 주로 사대부들이 향유하는 문학 양식이었어. 맞아. 작가들은 간결하고 정제된 형식 속에서 유학자들의 담백한 정서, 충의사상, 자연관 등을 노래했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시조의 정형성이 느슨해지면서 형시조보다 장형화된 사설시조가 많이 나타났지. 이쪽이다. 조선 후기에다가 동그라미, 사설시조에다가 밑줄, 형식 변화 밑줄, 약간 사음보 연속체야. 중장이 두구 이상 길어진 거 기억해야 돼. 내용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일상의 소재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민 소박에다가 밑줄 해학적이야. 상류층의 허위의식에 대해서 풍자했어. 와, 현학적인 태도 빡큐 먹어라. 가에서는 허위의식 은근하게 풍자한 거 맞죠? 나에서는 일상적 구체적 소재에다가 밑줄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를 찍을 수 있어야 돼. 고모 장지, 세살 장지, 들장지, 열장지, 안돌장지, 두드리기, 배목걸세. 그리고 독수건방의 외로움이 절제된 어조입니까? 절제된 어조에다가 X.
맞아. 어조 자체가 꾸밈이 없는 솔직하다라고 얘기하자. 절제시켜서 자기가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독수공방의 내 외로운 뜻을 아는 것은 귀뚜라미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장영화에다가 밑줄 그시고 사설시조. 평시조의 기본적인 구성에서는 벗어났어. 3번에 나의 하자와 가의 하자를 동일인물로 가정을 해본다면 동일인물에다가 동그라미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에서는 가에 대비되는 상황을 겪는 화자의 탄식이 드러나 있다. 나에는 가와 대비되는? 전혀 아니죠. 나에서는 시적 하자가 인생사의 시름이라고 볼 수 있고 다는 님의 부재거든요. 그래서 뭐 살릴 게 없습니다. 그냥 2번만 보고 갈게요. 나에는 가에 제시된 문제를 해소하고 싶은 하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까? 님의 부재에 가슴이 꽉 막힐 것 같은 것을 어때? 창문을 내서 해소를 하겠대. 그리고 4번에서 기업과 니은의 시적 대상. 창은 답답한 해소, 니은은 감정이. 그래서 5번 기업과 니은은 화자의 마음을 다른 대상에게 전달해준다. 와씨 화자의 마음을 님에게 전달해준다 하면 시험 범위에서 지금 드러나는 거 뭐야? 화자의 마음을 님에게 전달해주는 소재하면 뭐를 떠올려야 돼? 웹버드. 맞아. 이렇게 정도가 태어나오면 공부가 좀 된 겁니다. 화자의 마음을 님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소재라고 하면 웹버드를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5번에 독자에게 반전을 통한 해악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개젖이라고 했자샤라는 것으로 5번. 얘들아 어휘 좀 보고 가자. 본질, 절제, 도피. 그 중에서도 이번 시험에 반드시 시험지에 있을 단어는 뭐라고? 현학적. 현학적은 무조건 시험지에 있습니다. 넘어가서 저희 일단 12번까지 하는데 비문학이 빨리 나가는 게 상당히 마음이 거슬리네요 여러분. 하하. 만드는 작업들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바로 갈게요. 지체할 틈이 없다. 페이지 10쪽. 춘향전까지 나가면 그때는 진짜 소원이 없겠는데 20분 만에 우리가 얼렁뚱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옛노래 감상하기. 한국문학사의 흐름을 고려를 해서 한국문학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한국문학사의 흐름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적어주셨죠? 고대가요부터 해서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적어주셨죠?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죠? 고려가요, 향가, 시조 가사 그거 순서대로 나오는 거랑 그건 시험 직전에 총정리 때 필기 정리할게요. 알았죠? 그런 것들 잘 필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노예책이 왜 없지? 다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갑다. 여기 있네. 정말 창현이 거 뒤로 갔는데? 창현이 받으러, 창현이 거 혹시 책상 위에는 없어요, 여러분? 창현이 거. 어디 가다가 물이 좀 멈췄는 것 같은데요, 흘러가다가. 창현이가 아까 보냈는데, 일로. 책상 위에 물건 없습니까, 여러분? 예예예예예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름 묶어 놓은 거 같지? 자, 봐봐. 한국문학사의 흐름 고려해서 도전시가 작품 감상하자.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 그래서 제망매가 향가의 대표. 근데 고려가요 꽤 많이 살펴봤잖아요. 서경별곡도 배웠고 정석가도 배웠고. 그래서 고려가요는 선생님이 작품으로 안 다루고 이제 송민곡, 사민곡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페이지는 패스? 10페이지 패스? 11쪽. 한국 시가문학이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어떻게 변해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통시적이라고 좀 적어요. 통시적. 시간을 통과하듯이 대상의 흐름을 살펴보는 단원 통시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김상영 쌤 필기 나올 것 같아요. 그 필기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 하면 위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야? 향가. 삼국시대랑 통일신라는 밑에 있네. 향가. 한자가 전래되어서 시가를 문자로 기록하면서 한시와 향가가 나타났는데 한시는 한자로 기록이고 향가는 뭘로 기록했지? 아씨 감동인데 우리나라 고유의 정영시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정영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정영시라고도 적어주세요. 우리나라 고유의 정영시, 우리나라 최초의 정영시 향가고요. 향찰로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19채 향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파란색 네모박스의 향가 별표 하나 치자. 19채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거든. 가장 정제된 형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향가의 특징 적어주신 거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특징이었어요? 맞아. 3단 구성으로 4-4-2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3단 구성 기석역. 반드시 3단 구성이어야 되고 하나 더 기억하고 있네.
두 번째, 번호 두 번째 특징은 뭐다? 낙구는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이라고 적자.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 그래서 고려시대 때 한가가 점차 쇠퇴하고 한시와 고려가요가 발달했고 고려시대 말기에는 시조가사가 등장했다라고 기억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고려 옆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야?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문학이었어. 고려 옆에다가는 고려가요 하나 적어주시고 조선시대 때에는 시조란 가사가 크게 발전을 했다. 맞습니다. 시조 위에다가 우리나라 고유의 정영시라고 한 번만 더 적어줘. 우리나라 고유의 정영시. 이거는 말로만 하고 지나갈게. 왜냐면 자리가 좀 좁고 그거에다가 필기 해놨으니까. 3, 4조, 4, 4조의 음수율 기억하시죠? 사음부의 율격, 종장의 척구는 세 글자로 고정.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사는 밑에다 사음부 연속체라고 적어놓을까? 가사는 사음부 연속체.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나 기념,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평민계층. 시조의 형식 3장육부 사음부 나왔네. 가사는 행수의 길이에는 제약을 두지 않고 사음부 연속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근대 이전에 한국 문학과 연관을 가지면서도 새롭게 들어온 서구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자유시가 등장을 했다. 자유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제방매가랑 송민곡을 감상하면서 한국시가 문학의 특성과 문학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작품이 지니는 문학사적 가치를 고려해서 작품을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요거 하나 동그라미 치죠. 제일 부각시킬 수 있는 동그라미. 얘는 뭐예요? 떨어진 잎. 떨어진 잎은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지? 밑에다가 죽은 누이. 그럼 가지는 그냥 이런 거 하나 할까? 한 가지. 한 가지 이거 뭐다? 같은 부모. 예, 비유적 표현으로. 한 가지는 같은 부모.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이. 그리고 이르게 불어온 바람에 떨어진 잎. 이른 바람이 누의 요절이다. 그림에 표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서 제방매가 끝냅시다. 13페이지. 제방매가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단어만 떠올랐으면 좋겠다. 종교적 승화. 이게 딱 머릿속에 스쳤으면 좋겠어. 제방매가 제목 밑에다 적고 가겠습니다. 종교적 승화. 낙천적 승화. 아까 가슴에 창문을 내서 시름을 내보내고 싶다. 해도 승하거든요. 긍정적이게 낙천적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제방매가는 종교에 기이하는 것, 종교에 위탁하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제사, 추모의 마음입니다. 위에 핵심 정리부터 갈게요. 한간대 19채. 성격은 추모적, 애상적, 종교적. 종교 옆에다가는 가로 열어서 불교의 윤회 사상. 돌고 불교의 윤회 사상. 미탈찰에서 누나를 만나자. 불교의 윤회 사상.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재회. 밑에 나오네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재회에 대한 소망. 빼어난 문학적 비유와 상징을 활용을 해서 각 작품의 서형성이 드러나더라. 3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 19채 향가에다가 밑줄 바로 형식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기서결의 3단 구성이라서 4더하기 4더하기 2 낙구 부분을 감탄사로 시작. 바로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구성 짱새로 가볼까요? 기 부분에서 누이의 죽음이 슬프다. 5부터 8에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밑줄 꺼줘. 자연 현상에서 삶의 무상감을 느껴. 9부터 10행에서 종교적 승화에다가 밑줄. 바로 본문 내용 갈게. 삶과 죽음의 길은 생사의 길이야. 여기는 삶의 길, 여기는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어. 얘에다가 별표 3개. 얘는 이그저에서 이는 하자에게 가까운 곳이 이곳. 그곳은 듣는 이에게 가까운 곳이 그곳. 저곳은 두 사람에게 모두 먼 곳이 저곳. 그러니 예이스메라고 했을 때 얘는 화자에게 가까운 곳이기에 하자는 이승사람 저승사람이라고 하면 이승사람이잖아. 그래서 예이스메에서 얘가 어디를 나타낸다? 공간으로 이승이야. 그럼 공간의 대비가 드러났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제방매가에서 공간의 대립, 공간의 대비적 시험 O일까요? X일까요? 공간의 대비라고 하면 얘는 이승이라는 화자가 있는 공간이지. 그러면 대비라면 저승을 찾으면 되잖아. 시 본문 내용에서 저승을 나타내는 시어 찾아보자. 한번 봤으니까.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에서 얘가 이승을 나타내니까 하나 찾아서 저승을 나타내는 시어는 없어 하고 여러분한테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승을 나타내는 시어 어디 있습니까? 미탈찰 밑에다 극락세계지. 그러면 공간의 대비라고 하면 O야. 송민곡도 공간의 대비가 드러날지 좀 궁금하네. 그래서 일단은 제방매가에서는 예이스메에서의 이승과 미탈찰이라는 극락세계의 공간의 대비가 드러났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미탈찰과 이승 어떻게 표시할래요? 예이스메에서의 예 옆에다가 미탈찰 적어 놓으실 거예요.
어떻게 표시하실 거예요? 이렇게 대비되는 표시 해놓으시든지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과 좌승의 대비, 공간의 대립이 드러난다. 이승의 얘는 하자가 있는 공간, 미탈찰은 죽은 누이가 있는 공간. 계속 갈게. 3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으면 머뭇거리고에다 물결 표시. 내적 갈등. 하자가 머뭇거린다는 것은 심리적 갈등, 내적 갈등이라고 적어주세요. 하자는 삶과 죽음의 길에 어떠한 길을 택하기가 내적 갈등을 일으키네. 내적 갈등 적으셨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적으셔야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단을 누이 따라 죽지도 못해. 내적 갈등,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밑줄 껐지. 나는 간다. 큰 따옴표 표시하자. 나는 간다. 에서의 나는 가버린 사람. 나는 간다. 에서의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자. 죽은 누이. 그 말 한마디도 못 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여기까지가 기야. 1부터 4.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퍼합니다. 못 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는 것으로 안타까움과 비애감. 누이가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야. 약간 요절, 그 풍사고 같은 거죠. 그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자, 비유적 표현으로 신라 사람들이 이 정도의 비유법을 사용했다고 라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서 들어갑니다. 어느 날 이른 바람에다가 밑줄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두 글자로 요절. 이에 저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요. 이르게 불어오는 바람에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이. 한 가지에다가 네모박스 동기지감. 여러분의 동기지간만이 동기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 남매 다 동기지간입니다. 한 가지에 났는데 가는 곳도 모르는구나. 가는 곳을 모른다에다가 밑줄 여기까지가 서.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연현상을 보니까 이르게 불어온 바람에 뚝 떨어지는 그 잎 하나가 너무나 인생 무상감이구나. 삶의 무상감에다가 밑줄 아에다가 별표 3개. 시상의 전환 꼭 기억하세요. 낙구 감탄사는 시상의 전환과 시상 지략입니다. 시상의 전환, 시상 지략이라고 적자. 미탈 차례에서 누이를 만날 나. 목적어가 생략됐어. 미탈 차례에서 누이를 만날 나니까 이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화자. 월명사야. 미탈 차례에서 누이를 만날 나의 사이에 나는 화자. 돈 닦아 기다리겠노라. 물결 표시 가시고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를 한다. 재회를 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불교의 윤회 사상으로 승화를 시키겠다라는 걸 기억해주고, 19째 향가의 낙구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표현상의 특징 계속 갈게요. 감탄형 어법의 사용, 구행의 아에다가 동그라미.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연의 섭리를 통해 누이의 이른 죽음을 나타내고 인간의 죽음을 가을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자연의 섭리의 잎에다가 빗대어 표현했다. 시야의 의미에다 크게 별표 치시고, 이게 안 나오면 좀 서운하지. 이른 바람은 요절,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 한 가지는 한 부모. 같은 부모, 동기지간. 바로 송민곡 조금만 딱 해야 할게요. 알았죠? 15페이지까지만 하고 있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자. 15쪽까지 갈게. 송민곡 가사에 양산가사, 서정가사, 전격가사. 전격가사 별표 3개. 전격가사 별표 3개. 전격가사 별표 3개. 겁나 중요하다 얘들아. 전격가사에다 별표 3개. 얘기해봐봐. 뭐가 전격가사였는지. 가사의 맨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과 동일하게 마무리 지으면 전격가사였지. 그러면 맨 마지막 쪽수 16쪽으로 가죠. 맨 마지막 쪽수 16쪽으로 가서 맨 마지막을 찾으니 박신님 밑에다가는 3글자 3문장 번호 3. 다리아 카니와 밑에다가는 6. 구잠비나 밑에다가는 4. 대쇼셔에다가는 3. 3643이니까 한두 글자 더하게 빼기는 좀 눈 감아줘. 그러면 적고 갈까? 각시님, 다리아 카니아, 구잠비나 대쇼셔에서 3643 적으셨으면 적고 가자. 쌤 말로 부를게. 준비. 뭐라고 적을 거야? 전격가사 땡땡. 송민곡은 전격가사다. 전격가사 땡땡. 마지막 행의 음수율 찍 긋고, 마지막 행의 음수율 찍 뭐지?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과 동일하게 마무리했어.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전격가사야. 그럼 전격가사 땡땡 하셨죠? 3643 옆에다가 맨 마지막 행이, 마지막 행이라고 적자. 마지막 행이
마지막 행의 음수율이라고 적을 걸. 미안해. 마지막 행의 음수율이 시조 종장 음수율 가로 열어봐봐. 3.5.4.3과 동일하게 마무리. 그래서 무슨 가사라고? 이거는 시험에 나왔으면 하는 내용이지. 근데 좀 중간고사 때 한 거를 반복한다는 것이 좀 신선하지는 않지만 3-1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별력은 3-1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3-1이 나가는 순간 개별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예, 이번 외박주를 바탕으로 해서 웬만하면 정기 외박은 어쩔 수가 없지만 쌤이랑 일요일날 좀 시간을 많이 보내봅시다. 알았죠? 이번 일요일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좀 시간을 많이 보내보자. 쌤도 비워놨거든요. 기획 수업들 다 빼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준비. 성격은 선언적 충신 연주지사. 충신 연주지사에다가 밑줄. 근데 김상혁 쌤 필기에서는 그 말 나올 것 같아. 조선 정기의 가사 색깔은 좀 어땠지? 주제가 충신 연주지사 같은 충, 효 이런 유교적인 관념에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주제가 조선 초기의 가사의 색깔이야. 이건 적지 않아. 왜? 필기하면서 마지막에 할 거니까. 여러분 노트에서 적혀져 있는 그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선 후기로 가니까 근데 가사 색깔이 어떻게 되지? 생활, 사실, 구체, 일상적인 이야기로 바뀌어져. 사설시조도 그렇잖아. 사설시조 초기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관 지우고 되게 추상적이지. 근데 후기로 가면서는 어때? 후기로 가면서 님이 온다 하시기에 저녁밥 일찍 지어먹고 되게 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논밭 깔아서 기음 내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바뀐다라는 게 여러분 노트 필기에 있습니다.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가사의 흐름에서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시조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양반들의 시조가 후기로 가면서 서민적인 사설시조로 바뀌는 그 흐름이 가사도 동일합니다. 고선지는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 영군지정 밑줄, 수은 우리말 밑줄, 두 여인의 대화 밑줄. 저 장수야, 네 물건이 무엇인다고 해난다. 사자. 이것도 대하체였습니다. 두터 그거요. 동난지요. 그리고 구름 한 개 구전비에다가 밑줄 구름. 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의 정치적인 적, 안개도 정치적인 적, 구준비는 뭐였지? 시적하자의 죽어서 적극적 사랑, 시적하자의 분신. 자, 상징적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더라. 준비. 갑 땡땡 시작할게. 갑 땡땡 갑의 대사.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저각시에다가 밑줄 을려입니다. 주인공 을려. 야, 저기 가는 저각시 을려야 우리 구면이네. 어디서 본뜻하네? 초면이 아닙니다. 구면입니다. 천상의 배곡경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원래 을려가 살던 장소. 천상의 배곡경 가로로 묶으시고 과거 현재에 살던 곳이라고 하면 과거의 거처로 천상의 배곡경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과거에 옥황상제랑 천상의 배곡경이 살았는데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해다 저물어 가는 날에 쓸쓸한 상황을 강조하는 시간적 배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해질 무렵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하고 불러세웠어. 저기 가는 저각시 을려야 우리 본듯한 구면이네. 천상의 배곡경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찌해서 해다 저물어 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라고 불러세운 거야. 떠난 이유를 물음에다가 밑줄. 자, 원래 사람이 울고 싶을 때 왜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라고 하면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어와에다가는 을려 땡땡.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감탄사. 너여이고에서의 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때 너는 누가 돼야 되지? 감녀. 너구나 감녀야. 이내 사설 을려의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 얼굴이라고 했을 때 현대어트풀이에서 얼굴이라고 해놓으면 틀린 선지야. 얼굴을 뭐로 꼭 바꿔야 돼? B-O-D-Y 모습, 거동, 형체. 내 모습이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기실 때 우리 제제하고 눈여겨본 거지.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 군뜻이 전혀 없어 밑에다가는 별백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하뒀던 니.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고 님의 변심이야.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 밑에다가는 자책 상같이 쌓여있어. 하늘을 원망하겠어. 사람을 허물하랴. 하늘이랑 원망하면 사람이랑 허물하랴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사자성어로 바꾸면 수원수구가 있다고. 그지? 하늘도 탓할 수 없고
사람도 탓할 수 없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수원수구. 하늘이라 원망하면 사람이라 허물하랴. 수원수구. 그냥 기출에 좀 몇 번 나왔어서 적고 가겠습니다. 서러워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조물주의 탓이로다. 조물의 탓이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운명론적 태도. 이 모든 게 다 하늘의 조물주의 지오디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조물의 탓이로다.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자? 운명론적 태도. 그건 기억해야 돼. 운명론적 태도. 한 번만 딱 더 읽고 바로 넘기게. 저기가는 저각시 분뜻도 한결이고 천상의 배곡경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나 더불어나래 누굴 보러 가시는고 불러 세웠어. 남녀가 을려가 너구나 이내 얘기 들어봐. 내 얼굴이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만 한다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시더라. 나도 님을 믿어서 품뜻이 전혀 없어 아량가 끝으로 어지럽게 하뒀던디 반기시는 나쁘지 옛날같이 달라지셨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구나. 내 탓이다 자체. 하늘을 원망하겠어. 사람을 허물하겠어. 수원수구의 마음으로 풀어 헤쳐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구나. 조물의 탓이로다. 괜찮습니까? 옆에 파란색 글씨 숙명. 자신의 숙명으로 돌림에다가 밑줄. 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숙명으로 돌림에다가 밑줄. 유교적 신화는 임금님 원망하면 안 돼. 오로지 임금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생각해야지. 넘어가자. 잘 보면 감녀랑 을려의 대사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 느낄 수 있겠니 얘들아? 잘 보면 앞장에 한번 봐봐. 여인일의 색깔은 약간 갈색이야. 브라운. 그리고 여인이의 을려의 색깔은 검은색이지. 대사 색깔 다르니까 구분해야 돼. 그런 생각 마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것만 갑이야. 그런 생각 마오라고 하면 감녀의 위로야. 여기까지만 갑이야. 그런데 을려가 바로 매친일이 있어이다 라는 것으로 매친일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 매친일에다가 동그라미 좀 물어볼 수도 있어. 매친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뭐라고 적을래?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고 적어줘. 매친일이 있어이다 라고 했을 때 매친일은 뭐라고?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고 적어줘. 님을 모셔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알잖아. 물 같은 얼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얘들아 이게 얼굴이 모습과 형체 비오디와이였잖아. 근데 그게 물 같다라는 거는 건강 체질일까 아니면 흐물흐물한 유약한 모습일까? 흐물흐물 유약한 모습. 물 같은 얼굴에다가 밑줄 끄시고 연약한 체질에 편한 실적이 몇 날일까? 님을 걱정하는구나. 순환고열이라고 하면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어찌해서 지내시고 추일동천이라고 하면 가을과 겨울을 누가 보시고 계시는지. 죽조반 조성매를 난 단어 뜻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 죽조반에다가 별표 치시고 아침 식사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 죽입니다. 이런 걸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죽조반. 조성매라고 했을 때 매가 매산자가 아니라 조성매사의 매가 뭔지 밑에 봐봐. 아침밥, 저녁밥, 궁중용으로 매는 수라상을 나타내. 임금님께서 드시는 수라상을 뭐라고 한다고? 매라고 하는 거야.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진지. 아침 먹기 전에 죽인 죽조반과 조석 아침 저녁에 진지상은 이거 단어도 기억해. 얘와 같이 세시단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로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여기까지 괜찮니?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나. 님다이 소식이라고 하면 다이가 뭐지?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님 계신 곳 기억해야 돼. 님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님다이는 뭐다?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이 사람이 누굴까? 우체부 아저씨 메신저라고 적자.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또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높은 매에다가 네오박스 공간의 이동이야. 화자가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간다고? 산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구름에다가 마이너스, 안개에다가 마이너스. 그리고 밑줄 긋고 가자. 화자와 님 사이의 장애물, 당시 조정을 어지럽히는 간신들. 장성령 고개를 간신, 정치적인 적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장성령 고개, 아까 저 고개 너머로 님이 오신다면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도 다 시어넘는 장성령 고봉 고개 저 너머에 님이 오신다면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넘어가리라 라고 하면 그건 그냥 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줘.
정치적인 적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무슨 시조라서? 사설시조라서 그런 거야. 괜찮지? 그런데 정철의 충신 연주지사의 색깔에서의 구름과 안개는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간신입니다. 간신. 산천은 어둡거니와 1월을 어찌 보지? 1월에다가 동그라미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셨네. 5분이야. 그래봤자 5분 뒤에 맞힐 거야. 1월에다가 별표 3개 KING라고 적어줘. 산천이 어두운데 1월에 임금님을 어찌 보지? 지척에 코앞도 못 보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어? 지척을 모르거든 슬래시 천리를 바라보랴. 사용된 표현기법 2개 찾아라 라고 하면 대꾸설이 동의하십니까? 지척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대꾸랑 설이. 차라리 공간이동할게. 물가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님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물가로 가서 백기를 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 바람에다가 마이너스, 물결에다가 마이너스. 왜 이거를 선생님이 정치적인 적이라고 필기를 안 해주셨는지 해도 된다. 바람 마이너스, 물결 마이너스 어지럽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어 있는 거. 이건 시험에 나와야지. 빈배에다가 별표 3개. 사공의 짝을 잃어버린 외로운 배 한 척.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나타내주는 거라고 생각하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비출 거죠.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차질 없이 또 나갈 겁니다. 자, 2교시를 좀 공부를 하고 갑시다. 공부 주말 내내 했던 것들 할 것들 좀 하고